하브루타에 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천적인 질문들 많이 이제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아이가 이제 셋 이상이다. 그러면 셋 이상을 같이 놓고 전체를 다 하브루타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까 그 유태인 아빠들도 보셨죠? 한 애가 할 때 나머지 두 애들 그게 같은 그 형제들인데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세 명을 기질이나 성격이 다른 애들 다 연령도 다른 어떻게 다 가르칠 수가 있겠어?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1대1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둘째 이렇게 하고 그거를 주일이라 뭐 일요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따로 아이들 연령별로 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고 그러면 이것도 좀 자주 얘기하는데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마트에 가거나 뭐 이렇게 이동할 때도 애 다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셋 있고 그러면 특히 가운데 낀 애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받 큰 애는 큰 애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챙겨주고 중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셋을 다 데리고 가지 말고 이번 여행 갈 때는 아빠랑 뭐 큰애랑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 집에 있고 마트에 갈 때도 아빠랑 이번 엄마랑 둘째랑 제일 좀 궁합이 맞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렇게 가서 엄마 아빠를 독점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서 좀 충분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애들 셋 있었을 때 안 보이던 그 아이의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그런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애들 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이렇게 다 뭐 항상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하나만 데리고 가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그 아이하고만 있는 그런 또 아이가 부모 중에 한 분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육아적인 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너무 어린 애들 만약 6살, 9살 정도만 책 읽고 이렇게 토론이 되고 그러는데 뭐 특히 0, 3세라든지 너무 어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아까 단순히 책과 인지가 아니라 정서와 액티비티 중심으로 전체가 다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죠. 지금 아예 돌 안 되네 안고도 저 정결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몸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쬐다가 그거 돌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유대인 자녀 교육. 초등 5, 6학년이나 중학교 된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안 하던 걸 갑자기 해야 되고 뭐 이게 또 나는 안 할 건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려서부터 하면 완전 이게 문화 돼가지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가족들이 밥 먹고 정결례하고 서로 얘기하고 엄마를 위해서 노래 이게 완전히 문화화가 되는 거야. 하나도 거부 반응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0, 3세 때는 부모가 공부하는 시기라고 봐요. 부모가 더 공부하고 그래서 애가 너무 어린데 뭐 안 데려온다. 우리 역사 브루타 같은 경우는 돌 지나면 다 데려오라고 그러죠. 지금 케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같이 분위기 보고 또 다른 뭐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하고 문화적으로 모든 우리 유태인 부모들 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부모들이 유리한 게 뭔가 공동체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부터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받아봤어야지 이거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해줄 수가 있는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워도 이게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안 되면 정말 요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주변에 엄마 아빠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애들은 유튜브에 게임에 뭐 화장에 중독돼서 거의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례 전철을 어떤 느낌이면 하다가 완전히 그냥 애를 세상에 내준 꼴이 돼버리는 거야. 부모하고는 완전히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뭔가 이게 부모와 아이와 하는 절대적인 시간 그게 좀 뭔가 축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했던 경험들이 좀 축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의 그 훈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약동민주전 사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애가 귀를 뚫으려고 그런다. 머리를 염색하려고 그런다. 근데 나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최근에 한 우리 굉장히 부모자녀랑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부거든요. 애가 등에다 문신을 했어. 진짜 문신. 여름이 돼도 얘가 그 아빠랑 목욕탕을 안 가려고 그러고 여름이 돼도 옷을 벗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에다가 용을 새겨놨네.
이게. 근데 이 부모님들은 약간 조금 저기가 돼서 아, 네가 용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에 뭔가가 있었구나 라고 수용해 주셨어. 지금 그거 빼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원칙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뭔가 그걸 하는 거는 아이들이 우는 것도 그렇고 뭐 문신을 새기는 것도 그렇고 비행하거나 탈선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다 그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표현하지 않는 인텐트, 의도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갖고 네가 왜 그런 버릇 없이 얘기해,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건 이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걸 통해서 얘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사실 이제 보는 게 필요한데, 이게 근데 아까 이분들은 굉장히 내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심리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가정이니까 이게 수용이 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팁은, 아이가 사실은 초등 5, 6학년이나 아까 유대인들은 12살 때 그 성인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2살, 13살 이상이 돼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 더 이상 애를 애 취급하지 말아라. 이게 그냥 어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청소년 문제가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유대인들의 타임테이블에서는 12살 때까지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이에요. 청소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청소년이라는 유예기간은 현대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회에 나와야 될 애들을 지금 나와서는 뭐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중고등 6년을 잡아두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뭐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서 또 인지적인 성과가 내고 문제 잘 푸는 애들은 칭찬받고 막 주변에서 선생님이나 어른들 인정해 주니까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데 나머지 아닌 애들은 완전히 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 현대산업사회 청소년 사회에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그 상위 10에서 15%. 멍한 애들이 정상인 거죠, 사실은. 이게. 근데 유태인들은 그런 청소년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스티븐 스필버거처럼 엄마 나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영화장에 가가지고 영화 찍는 거 구경하면 안 돼? 그래. 네가 그게 좋고 재밌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애가 어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애를 내가 조정하고 이끌어줘야 될 어린애 취급하지 말고 옆집 총각과 옆집 아가씨로 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와가지고 내가 잘 섬겨야 해서 언젠가는 떠내보낼 손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손님이 안 되고 자꾸 집착이 되는 게, 특히 엄마 아빠가 너무 애들한테 자기 걸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더 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더 거리감을 사실 둘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청소년 때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뭐 현실적인 답변은, 너가 뭐 귀를 그 참 이해가 안 된다. 귀를 뚫어야 되고 머리를 염색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 최종 그 가이드라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네가 파출소에 갈 일만 하지 않으면 12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원하는 대로 대부분 네 의견을 존중해 줄게. 귀 뚫는다고 파출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염색한다고 파출소에 가는 건 아니죠. 그럼 파출소에 간다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우리 집안의 가이드라인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네가 도대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는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날 저녁에 저녁 식사 대화 때 그때 와서 얘기를 해줘. 그 엄마 아빠도 궁금하잖아. 네가 가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뭘 하고 있고 뭐 그런지.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돈을 뺏는다든지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 이거는 파출소에 갈 일이잖아.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그것만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잡아주고 나머지를 사실 풀어주면 오히려 사실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안 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이런 거거든요. 12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많은 게 좋아요. 엄마 아빠의 본인의 교육관이라든지 가치관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데가 12살 때까지. 그럼 내가 그게 싫으면 계속 그거 갖고 얘기를, 자 봐라,
옆에 봐봐. 중학교 언니 지금 머리에 염색하고 뭐 하고 귀 뚫고 막 그러면서 침 뱉으면서 지나가지. 아, 엄마는 저게 진짜 싫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저 뭐 염색하고 그러면 다 머리 탈색되고 그래가지고 안 좋고 지금 엄마 지금 샴푸도 안 쓰고 노프라는 거 좀 하려고 그러잖아. 이 화학 성분이 여기 들어가면 쑥쑥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된대. 그래서 나중에 많은 질병 같은 거 생기는 거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긴 하면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염색하고 그러면 이게 더 나중에 안 좋아지고 네 건강에도 안 좋아. 자꾸 그걸 세뇌시키는 거지. 12살 때까지. 12살이니까 예. 우리나라 나이가 12살인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만으로 12살이거든요. 우리나라 좀 중학교라고 생각하면 되죠. 중학교 1학년 전까지 초등 5, 6학년 때까지가 교육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막 바꾸려고 그러다가 더 사실 문제나 갈등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게 12살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특히 근데 아이가 하나는 12살 이상이고 하나는 적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살 이후인 아이들은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걸 포기하시는 게 낫다. 그냥 그러면 어린애한테 집중해라. 아까 하브루타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큰애는 안 한다고 그래.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우리 작은 애랑 그렇게 해서 더 말 듣고 뭔가 변화 가능이 있는 아이들한테 계속 그 가치를 전수하고 실습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는 너 이거 탄산음료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9시 이전까지는 반드시 끄고 자야 되고 규칙이 많은 게 좋아요. 많고. 그러면서 크면서 풀어주는 거야. 크면서. 그리고 또 규칙이나 이 가이드라인 같은 건 스마트폰도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안 돼. 우리 집의 원칙이야. 아무리 뭐 친구가 뭐 있고 뭐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런 규칙이나 뭔가 부모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규제의 마감 시간. 그렇지만 12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네가 선택하게 해줄게. 중학교 가서부터는. 그래서 사실 대치동이나 이런 좀 공부 그 명문학원 같은 데는 애들이 자발적으로 2G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스마트폰 있고 그러면 서로 뭐 간에서 시간 낭비하고 뭐 유튜브만 맨날 보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 나 그냥 2G로 바꾸고 이럴 애들 많거든요. 사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를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교육이 거꾸로인 거야. 어렸을 때는 다 허용해줘. 애라고 이것도 먹어도 된다, 너 이것도 해도 된다, 다 허용해주면서 사춘기로 올라가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기준에 대해서 자꾸 규제가 생겨. 그때 규제는 맨날 싸움밖에 생기지 않는 규제예요. 그때부터 규제를 해보려면. 규제가 필요하고 뭔가 엄마 아빠의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거는 다 12살 이전에 해야 될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오고 지났다. 그럼 이제 내려놓으셔야지. 내려놓고 애는 아이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될 때구나. 다 컸는데 얘한테 뭐 간섭하고 뭐 그렇게 맨날 싸우고 그런 시간 낭비하느니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너는 너대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각오로 지금 가는 게 또 현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독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9살, 7살 딸인데 몰입 독서를 하는데 아이가 지금 환타지 소설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책의 선택권을 아이한테만 주면 어떨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특정 책만 계속 본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림책만 보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그냥 잡다하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종류의 몰입 독서도 괜찮다고 보는 것들이 좀 많은 또 교육 전문가들의 한쪽의 견해기도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찬성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레벨 높은 거를 권해줄 수도 있다. 환타지 소설 이거 재밌게 읽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혹시 너 스티븐 킹이라고 미국 그런 소설가 아니? 아니면 뭐 해리포터나 아니면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중대의 어떤 환타지 소설은 요 정도의 플롯이나 요 정도의 등장이 뭐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세계적인 수준의 이런 책도 있어. 이런 책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그거에 아직 그 책 보기 힘들면 영화 같은 걸 한번 봐서 아, 이런 스토리도 있구나라고 해서 시야를 좀 넓혀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서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더 알아봐서 그 높은 수준에 있는 좀 글로벌 수준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뭐 이끌어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요즘에 또 많이 독서지도에서 좀 얘기하는 게 그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거나 책의 선택권을 서점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너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아이들이 뽑아오는 책의 목록을 한 2, 3년간 꾸준히 한번 적어보라고. 그것만 해도 아이들의 진로적성이 보여요. 자기들이 뽑아오는 책, 읽는 책들의 어떤 그 종류들만 봐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를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얘가 자꾸 소설책만 읽네. 이게 야 Y 과학도 읽어보면 어떠니? Y 인체도 읽어보는 거 어떠니? 뭐 전기를 읽더라도 뭐 장기려 박사님이나 뭐 슈바이처 뭐 이런 의사를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틀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또 진로적성을 읽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초등 단계의 방법은 그냥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고 그 책을 읽고